정치일학입니다. 참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모든 언론이 검찰과 기득권 편에 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 시점에 유일한 국민의 편에 서서 싸우는 언론, 김어준의 뉴스공장, 다들 아시죠? 하나의 작은 스피커지만 조국 장관 의혹을 팩트를 알리면서 언론의 크기는 상관이 없다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득권, 즉 적폐들은 이런 초유의 사태를 가만 놔둘 일 없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곧 김어준 죽이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많은 네티즌들의 글을 보고 있었던 참인데요. 왜 김어준을 죽이려고 할까?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자, 김어준 하면 팟캐스트로 유명하죠. 나는 꼼수다. 그렇죠? 그리고 버금가는 정치 카페가 있었습니다. 노회찬, 유시민, 징중건 1세대죠. 온라인 전선의 1세대들, 이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낸 언론이다. 작은 언론이지만 팟캐스트의 파급력은 상당히 컸던 시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넘어왔지만 이 분들이 2세대 전선, 온라인 전선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의 파급력은 지금 기득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번 주 또 다른 스피커가 나타났죠. 유시민 작가의 알릴레오. 여러분 다들 아시죠? 알라뷰 알릴레오로 돌아왔습니다. 김어준급의 팩트체크를 해주는 방송인데요. 그런데 김어준을 공격을 하려던 검찰과 언론이 바로 방향을 바꿔서 유시민 작가를 공격을 할 것 같은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바로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였기 때문이죠. 지금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대부분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에 대한 모든 팩트체크를 해주는 방면, 유시민 작가의 알릴레오는 바로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죠. 사실이 또 들통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사실 다 밝혀진다면 모든 조국 장관의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언론에 흘린 거다. 이런 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김어준 총수를 죽이기에 나섰던 검찰과 언론이 방향을 바꿔서 유시민 작가에게 공격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써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 이것이 현실임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녹취록 내용에서는 그렇게 나오고요. 정경심 교수의 PC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본 검찰과 KBS는 바로 LTE급 반응을 보였죠. 검찰은 김경록 씨를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고요. 동시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KBS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다, 고발까지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더구나 MBC를 뺀 모든 언론들은 유시민 작가가 녹취록을 편집을 했다, 악마의 편집이다, 유시민 작가에 대한 온갖 의혹을 갖다 붙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포커스가 악마의 편집으로 간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과 KBS 언론과의 유착관계, 이것을 보도하는 게 진짜 언론의 주요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어느 언론에서도 주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유시민 작가의 편법, 편향성, 그런 녹취록 편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녹취록이 무엇입니까? 녹취록이 1시간 30분짜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잘라서 보여줬다는 거죠. 편집을 한 게 아닙니다. 이어붙이기, 간단한 이어붙이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시민 작가께서 김경록 씨와 대화를 한 내용 중에서 가장 들려주고 싶은 부분만 잘라서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악마의 편집이 아니라 그 전체 분량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부분만 잘라서 붙인 거죠. 이겁니다. 악마의 편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언론들은 악마의 편집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문이 아마 지금 제가 방송 도중에 지금 알릴레오에서 전문을 공개한 걸로 알아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시간 30분가량의 긴 녹취록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그대로 했다는 거죠. 자르고 이어 붙는 형식의 단순한 편집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종편과 보수 언론지에서는 김경록 씨가 유시민 작가와 인터뷰한 부분에 대해서 후회한다. 뭐 이런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작가가 직접 김경록 씨에게서 전화가 왔고 내용이 너무나 만족하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실인지, 예? 언론들이 진짜 너무나 가짜뉴스로 이제는 뭐 제목 장사라고 하죠. 제목을 가지고 안전 가짜뉴스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내피설은 부패 권력들이 부패 권력에 맞서 싸우는 일개 유튜버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호준 뉴스공장을 총 공격을 하려고 준비했던 모든 하력들을 총 집결해서 반향을 바꿨죠. 유시민의 알릴레오로. 그리고 이렇게 어제부터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아온 알릴레오는 정말 파급력이 모든 언론을 합친 것보다 크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알릴레오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이 부분이죠. 이러니 검찰과 모든 언론들과의 맞짱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유시민 알릴레오 대 검찰 그리고 모든 언론 맞짱이 시작되었다. JTBC에서도 중점을 다루고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의 약점이 잡혔다고 소문난 손 사장,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보여집니다. 종편과 버금가는 내용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왜 검찰과 언론의 유착에 관한 내용과 정경심 PC의 증거인멸이 아니다 라는 내용, 이것이 가장 주 포인터가 되어야 할 언론에서 그 내용은 쏙 빼고 김경록 대 유시민의 녹취록 공방, 이런 주제를 가지고 편향성 악마 편집을 했다, 뭐 이런 내용만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미 석희형은 톡착 애구들과 결을 같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돌아와라 손석희, 이제 이 구호는 부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손석희, 이렇게 구호를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확실해졌죠? 검찰과 언론 그리고 김호준 대 유시민의 싸움이다.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지만 우리가 이겨 시방. 결론, 지금 기득권들은 김호준 한 명만 죽이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유시민이라는 엄청난 스피커가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김호준보다 더 파급적 소재를 가지고 온 유시민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잡아내지 못한다면 검찰과 언론이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유시민 죽이기를 시작했다. 이게 결론이고요. MBC를 뺀 모든 언론과 검찰의 공격은 앞으로 유시민 작가 알릴레오로 쏠릴 것이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12일 토요일 6시 소처대처 가을의 전설 시즌1 마지막 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